이번 이야기는 아이들이 어떻게 상처받고 있는가, 어머님들의 대수롭지 않는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존감이 무너지는가,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작년까지 그럭저럭 3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겨울방학을 거치면서 학원가를 열렬하게 돌기 시작했고 자기 공부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많이 지치니까 주말이면 주로 핸드폰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자기 스스로도 이 루틴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지 너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고민이 많아지면 아이들은 더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죠. 누군가 이게 문제야, 여기서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거 없어 라고 고민을 시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겁니다. 자,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6월 모의고사. 보통 평가원에서 3월, 6월, 9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니까 6월 모평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6월 모평 다음에 9월 모평이고 9월 모평 다음이 바로 수능이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6월 모평은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냐, 이런 걸 찾아내고 그걸 여름방학을 통해서 보완하고 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러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게 6월 모평이고, 또 여름방학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6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3월 모평까지 좀 괜찮았던 성적이 6월 모평에서 쭉 미끄러졌습니다. 드디어 성적표에 4등급이 하나 나왔네요. 자, 어머님이 열받으신 거 당연합니다. 학원비 너한테 200만 원 썼어. 그런 마음 올라오는 것도 또 당연합니다. 근데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마음 드는 것도 또 당연합니다. 어머님의 불안이 확 올라온 것도 당연합니다. 얘 이러다 재수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전 이 모든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다고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마땅하죠. 아빠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이야. 내가 니네 학원비 벌려고 지금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 나이까지 이 일하지 않아도 돼. 너 학원비 때문에 이러잖아. 이런 마음 드는 거, 이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어떤 말실수를 했냐. 아이는 여전히 일요일날 오후에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핸드폰이 바지니? 지금 이 성적표를 받고도 너는 양심이라는 게 있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양심이 뭐지? 양심, 어떤 게 양심인 거지? 이 아이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양심? 이게 양심에 찔려야 되는 일인가? 일요일에 핸드폰 잠깐 보고 있다고 내가 양심적이지 못한 놈인가? 나 나쁜 새끼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또 질문 던집니다. 내가 학원비 200만 원 들여줬어. 너 위해서 나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좋다는 선생님들 너한테 다 갖다 붙이고 있어. 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잖아. 열심히만 했으면 이 4등급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근데 4등급 나왔는데 넌 양심도 없니? 어떻게 성적 4등급 받고 핸드폰을 또 잡니? 자, 어떻게 들리세요? 200만 원 학원비 대줬고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핸드폰을 쓰는 게 양심에 없는 행동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핸드폰을 쓰면서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핸드폰으로 인스타 좀 보고 쇼츠 좀 봤다고 안에 수치심을 가득 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엄마에게 그런 비난을 들을 정도로 넌 진짜 나쁜 새끼야 소리를 들을 정도의 문제입니까? 아이는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공부 못하면 양심이 없는 거구나. 공부를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면 난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쉬어서도 안 되는 거구나. 아, 난 양심이 없는 새끼구나. 난 나쁜 새끼가 맞네. 이렇게 생각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에 한 생각은 난 참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쏟아놓는 그 감정, 그 불편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의 엄마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 그 말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 이 아이 일어날 수 없다에 한 표 던집니다. 아니요,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자기 안에 쓸모없음이라는 단어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가 온전하게 일어서서 걷는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학을 갈 겁니다. 꾸역꾸역.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면 경기도 인근으로 내려앉을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천안권으로 내려가겠죠. 여기서 어머님이 합의를 본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이 아이는 강제재수로 몰리겠죠. 과연 무엇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 안에 내면의 목소리가 이미 나는 참 쓸모없는 새끼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어머님들은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머님들은 이런 거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학교 못 가고 있는 아이에게 아니 해줄 거 다 해줬잖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학교만 갔다 오면 되는데 너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말로 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올라오시는 거 과연 아이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머님들은 도대체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지 이건 알고 계십니까? 비행에 빠지는 아이들. 그래서 결국 드라마 참교육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비행 청소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하는 엄마인가? 자기 관찰해 보십시오. 도저히 모르겠다면 아이를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엄마인지를 녹음해 보십시오. 그 녹음한 걸 들어보십시오. 아, 내가 이 아이 앞에서 쩔쩔매는 엄마구나. 나는 이 아이 앞에서 언어적으로 이 아이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엄마이구나. 아, 나는 불안에 떠는 엄마인 거 맞네. 내가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를 녹음해 보시고 자기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를 관찰하지 말고 나를 관찰하십시오. 나 어떻게 말하고 있는 엄마인가? 나 얼마나 폭력적인 엄마인가? 이걸 아시기 전에는 절대로 아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나를 관찰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어머님께 드리는 큰 과제는 자기 관찰하십시오. 나의 표정, 나의 말투, 나 어떻게 행동해. 이것만 관찰해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머님들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관찰하십시오.